여러분 일단 이재명이 어제도 한마디 했습니다.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도해서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종전 상태로 전환해야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쯤에 이런 발언도 했죠.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재명이 말하는 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저 뒤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이재명이 어저께 한 얘기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은 어제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고 종전 상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란 측면에서 하책이다. 더 나은 정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래서 또 중국 고서를 배운 거죠. 인용한 거죠, 저게.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평화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3주 전이고.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왜 어떤 세계관으로 저런 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디테일이 보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안보 의식의 키워드는 여러분 뭐냐면요. 자주입니다. 자주. 그 주체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 자주. 그 자주가 이제 쟤네들 안보 의식에 민주당 사람들의 그 안보 의식의 핵심이 자주인데 자주가 뭐냐? 자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주가 뭐지?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쟤네들이 말하는 자주란 뭐냐면 외세를 몰아내는 거. 그게 자주입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쟤네가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쟤네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세계관을 깔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 말하는 자주란 외세를 몰아내는 거다. 그럼 저들이 말하는 외세는 뭐죠? 뭐긴 뭐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쟤들은 미국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뭐라고 부르죠? 미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말을 꼭 붙여서 미제, 줄여서 미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쟤들이 여러분 판타지를 얘기하죠. 쟤들이 판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평등. 세계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아유 좋은 말이야. 말은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나라의 평등과 평화를 네. 그거 누구나 다 바래. 현실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쟤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외면하냐면 쟤네들은 패권 질서라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합니다. 세상은 패권 질서 하에서 평화롭게 돌아간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요. 미패권 질서를 부정하기 위해서. 패권 질서라는 말은 그런 개념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 유구한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평화는 패권하에서 온다라는 그 유구한 현실주의 현실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진짜 진실이죠. 센 놈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그 냉혹한 질서를 그걸 외면하랍니다. 아 모두가 다 평등해. 아이고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센 놈 없어봐라. 질서가 잡히나 맨날 싸우지. 선생님이 됐건 일진이 됐건 어쨌든 그렇게 패권 질서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런 얘기 안 그래 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를 사랑해. 이런 쟤들은 여러분 정말 골 때리는 게 좌파의 세계관입니다. 저들의 세계관은요. 제국이 식민지를 침탈하던 시기에 형성이 돼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굳어버린 화석 같은 세계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르쿠스와 레닌이 살던 19세기죠. 19세기는 1800년대 19세기는 열강의 시대였죠. 정확히 영국의 불안한 패권 시대. 왜 영국의 불안한 패권 시대라고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혼자 센 놈이 아니라 센 놈이 영국의 패권자이긴 했는데 센 놈이 영국뿐만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자, 일단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5열강 시대를 엽니다. 5열강 외교 시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엔나 소세지 할 때 그 빈이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했다고 외교 체결됐다고 해서 빈 체제라고도 부르고 그거를 주도한 오스트리아의 재상 이름이 메트리니여서 메트리니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나폴레옹 끝나고 전후 질서 그게 이제 빈 체제 메트리니 체제라고도 부르고 5열강 체제라고도 합니다.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5나라가
유럽 내에서의 세력 균형, 그래서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세력 균형, 그리고 대외적으로 팽창 시대. 그게 이제 19세기입니다. 자, 이 오열강 시대에서 홀로 치고 나간 나라가 있어요. 그게 영국이죠. 영국이 여러분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그리고 해외 대외 평창을 해군력과 산업혁명으로, 재해권과 산업혁명으로 쫙 치고 나가죠. 영국이요. 그래서 영국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프랑스 이쪽에서는 또 벨 에포크 이렇게 부르죠. 이게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 1830년대부터 쭉 벌어지는 이 빅토리아 시대, 벨 에포크 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강대국이어도 가난하고, 도시는 가난과, 그러니까 도시의 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구역도 있지만 도시는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더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벨 에포크 시대와 이 빅토리아 시대는 어떻게 세상이 변하냐면, 가난하고 더럽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더러우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창궐하죠? 질병, 전염병이 창궐하죠. 특히 더러우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까지 정말 이거 극복하려고 노력했었죠. 뭐죠? 콜레라요. 콜레라, 식수가 오염되면 발생하죠. 가난과 더러움, 콜레라가 만연하고 주기적으로 기근이 발생했었던, 기근이 계속 반복되던, 콜레라가 반복되고 기근이 반복되던, 가난과 더럽던 런던과 파리였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끊어냈습니다. 19세기에. 벨 에포크, 새로운 시대다. 빅토리아 시대, 이때는요. 인류가 도약합니다. 도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생기고요. 도로가 정비되고 마차에 짐이 가득 실려서, 마차가 그냥 사람이 똑딱똑딱 아니라 거리에 짐을 실은 마차가 가득 돌아다니는 시대. 그게 19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이요. 기계식 대량 생산, 철강의 보편적 이용이 열린 시기, 이게 19세기입니다. 미술, 문학, 건축, 과학기술이 또 다른 도약을 하던 시대, 빅토리아 시대, 벨 에포크 시대, 그게 19세기였어요. 그러니까 19세기는 외교로는 이 아까 빈체제, 메트리니 체제, 5강의 외교 질서, 그리고 각국의 혁신적 사회 발전이 꿈과 같이 이루어진 시대. 이게 이제 나폴레옹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외교 질서는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발전을 하는데 이 꿈과 같은 시대에 그늘이 있었다. 그게 뭐다? 여러분, 노동자와 식민지, 세상의 빛과 그늘이 극명하던 게 19세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있잖아요. 19세기 노동자와 지식인들, 그리고 소시민들 사이에 퍼진 사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그리고 소시민들, 가난하게 사는 소시민들이, 와, 세상은 발전하는데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이렇게 되죠. 난 실업의 공포, 삶이 너무 팍팍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염병과 기근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없어져도 세상은 여러분 팍팍하죠. 19세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회 변혁 속에서 노동 해방을 외치며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서구의 해방 운동과는 다른 운동을 창시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오쩌둥이 지금 너무 알려져 있지만 아일랜드에서 발언했어요. 이 NL, 민족해방 사상은 여러분 NL 사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민족해방 사상은 아일랜드에서 영국과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에서 발언을 해서 중국에서 만개했죠. 그 사상이 돌고 돌아 중국에 들어가서 민족해방 사상이 이제 중국에서 만개해서 아일랜드의 NL은 중국으로 넘어가 마오이즘이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 주체 사상이 됩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호치민 사상이 되죠. 이 NL 사상이 바로 민주당의 사상적 기반, 이재명 언어를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건 다 이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발언들은 다 이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세계관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고, 그 어둠의 원인을 제국의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제국 때문이야. 다 미제 때문이야. 우리가 못 사는 건 미국 제국 때문이냐. 저 어린애가 약을 못 구해서 죽어. 미제국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세계관은 절대 악의 제국이 필요하고, 그 제국의 지위를 승계한 게 미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의 제국주의가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타도의 대상이다. 그게 NL 세계관의 기저 밑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 민족해방 세계관, 이 NL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 그 세계관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냐면요. 미국을 적대시한다라는 건 그들이 뭐를 포기한다는 얘기냐? 교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적대시하면 여러분 이란 보셨죠? 그 잘 살던 이란이 지금 저 모양 조건이 났지 않습니까? 자, 미국을 적대시한다는 건 교역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역을 포기하고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말이 있는데 뭐다? 자력갱생입니다. 우리요, 여러분, 식량안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식량안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식량안보라는 건 우리가 입에 안정적으로 음식을 넣는 거, 이게 식량안보의 핵심입니다. 이 NL들은요, 이걸 어떻게 비트냐면요, 우리 땅에, 우리가 먹는 건 우리 땅에서 나야 된다. 식량 자급률 100%를 머리 아파. 그게 쟤네들이 말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토부리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해양 교역로에서 안정적으로 식품이 들어오는 게 식량 안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거 100% 기른다가 식량 안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생겨서 실내에서 곡물을 다 우리 땅에서 할 수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를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교역을 포기한, 미국을 적대시하며 교역을 포기하면 쟤네들은 어떻게 된다? 자력갱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주, 쟤네들이 말하는 자주와 주체, 제국을 배제한 자유와 주체란 곧 자력갱생. 제국이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 자,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쟤네들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식량과 에너지도 경제발전도 제국 없이 해낼 수 있다라고 모택동과 김일성이 부르짖으면서 한 황당한 짓거리가, 그게 이제 대약진 운동이나 천리마 운동 같은 거죠. 참담하게 실패하죠. 결국 잠깐 반짝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쟤네들은 이럽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용도 아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제애와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로 미제국, 이런 제국들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다. 비웃고 싶어지죠, 여러분. 비웃고 싶어지죠. 자 보세요. 미국의 패권이라는 건 열린 바다, 이제 항행의 자유라고 하죠. 모든 배가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어. 다시 말해 교역로는 안전하다. 미 패권이 세상에 주는 첫 번째 혜택,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선언이 뭐다? 교역로는 안전하다. 너희의 물건이 배에 실려 움직일 때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 도둑도, 그리고 어떤 강대국도, 누구도 니네 화물을 누가 인터셉트하면 우리한테 얘기해. 미국한테 얘기해. 이게 미국의 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항행의 자유, 열려있는 바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 국제 무역 질서가 생기죠. 그러면서 무역할 때는 이렇게 한다. 최애국 대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 관세율은 얼마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질서들을 만들어가죠. 가트 체제, WTO 체제, 국제 무역 질서, 그리고 국제 금융 질서, 브레튼 우즈 체제, 뭐 그 다음에 금태한 되고 난 다음에도 어쩌고 뭐 우리가 아는 BI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IMF, 월드뱅크, IBRD, 이런 국제 금융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로, 그리고 무역 질서, 금융 질서, 결국은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 대금,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결제가 되는 이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패권 국가의 최대 역할입니다. 자,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 질서,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하에서 교역하는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을 1945년 이후부터 이 나라들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자력갱생을 외친 애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쟤네들이 발전시킨 게 뭐다? 선전선동이다. 모택통이 대약진 운동을 실패한다면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고 자기가 밀려났을 때 선전선동 무슨 방법을 선택했죠? 홍위병이죠. 문화대혁명입니다. 자, 쟤네들은 자력갱생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무기 개발과 선전선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 핵무기 개발하고 선전선동하고 그거로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난한 국가들. 그게 이제 저 NL 국가들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좀 달라지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저들은 그럽니다. 미국은 결국 착취의 제국이야. 그리고 그 착취의 제국에서 미국에 협조한 놈들, 그걸 이제 바나나라고 부르죠.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다. 겉은 분명히 황인인데 속은 왜 미국한테 협조하는 백인이냐 그러면서 바나나. 쟤네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수박의 원조입니다. 수박의 원조. 바나나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노동자 서민들은 전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라고 저 민족해방 사상은 계속 외치죠. 남영희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동, 별의별 불만과 탐욕에 이렇게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의 불만과 탐욕에 파고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외칩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 얘들아. 그리고 그 앞잡이들 때문이야. 자, 쟤네들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미제란 말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은 다 뭐다? 쟤네들에 의하면 토착개구다. 바나나 토착개구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쟤네들은 얘기를 하죠. 자, 등소평이 이렇게 가난하고 발전 안 되던 중국 뭐 북한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이 흑묘 백묘를 내세우며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놈이 장땡이다. 경제 발전하는 게 장땡이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시장 경제 체제든 우리의 체제든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니까 우리 체제든 뭐 공산주의 체제든 시장 경제 체제든 인민을 잘 살게 해준 게 장땡이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흑묘 백묘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시작합니다. 항구를 열었다가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그런 단순한 세계관이 퍼져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한테 항구를 다시 열죠. 엄청난 도박이죠. 소련 고립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중국은 그 대가로 얻어낸 개혁 개방, 다시 항구를 열고 미국과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다시 열린 중국의 항구는 세계 교역망과 서서히 연결이 됩니다. 미국도 한 방에 열어주지 않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한 후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에 협조한 중국은 큰 거를 결국은 얻어냅니다. 소련 붕괴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미국을 쫄라서 결국은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클린턴이 해줬죠. 이거 클린턴이 해줄 때 하지 말으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클린턴은 결국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진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불가같이 성장하고 우리도 중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 편승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죠. 자, 제한적인 통상에서 온전한 세계 교역 네트워크에 편입한 중국의 발전은 정말 눈부셨죠.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탄생합니다. 세계 넘버 2 중국, 세계 최대 산업국가 중국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렇게 등소평이 진짜 부탁했거든요. 야, 니들 그렇게 이거 하고 나서 잘 살게 되고 뭐 우리가 힘이 써줘도 그래도 우리의 빛을 숨겨라. 최소한 2050년까지는 정말 우리가 막 발전하고 이런 거 숨겨야 돼라고 그렇게 중소평이 부탁을 하고 도광양해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시진핑이 그걸 씹죠. 시진핑은 미국을 부정합니다. 미국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뭐 자력갱생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중화질서를 외치죠. 잃어버린 중화질서의 복원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중화민족이 이룩하지 못한 제국을 꿈꿉니다. 솔직히 지금의 중국의 강역이 중화민족이 해낸 거예요? 만주족이 해낸 거지? 만주족의 청나라의 강역이지 이게 무슨 중화민족의 강역이라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꿈끼냐.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태평양의 절반과 유라시아 대륙의 교역망을 장악하겠다. 미국의 패권 질서와 따른 구대륙의 패권 질서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
패권국 중국의 야무진 꿈이죠. 태평양 절반과 유라시아의 패자, 그리고 그 유라시아의 패자를 꿈꾸는 그 중국에 협조를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구대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까지는 뻗어나가지 못하겠지만 여기요. 저쪽에 선을 긋고 유럽은 딱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못 넘어가라고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구대륙에서의 패권 질서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고, 이 와중에서 사우디 왔다 갔다 하고 이란 들러붙고 이렇게 지금 세계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기본 축에 이란, 사우디 왔다 갔다 뭐 이런, 그리고 아시아는 그 아프리카는 대혼란 내전 상태, 시리아, 중동 이쪽도 지금 대혼란 내전 상태,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에 꼬라지죠. 이런 상황에서요, 항행의 자유, 교역 질서의 확립, 국제 금융 질서의 관리, 패권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우리 민주당 사람들. 항행의 자유가 뭐야? 그게 뭔데? 교역 질서? 뭐 같은 이런 거, 그런 건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으로 패권이 된다고 그게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거야.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 바보들아. 그리고 태평양의 절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세력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민주당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항행의 자유, 교역 질서의 확립, 국제 질서의 관리, 패권 질서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건 무지하면서 뭐는 잘 알아요? 민족 해방. 우리 식민지 때 어쩌고 저쩌고, 독립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독립운동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건 항행의 자유와 교역 질서와 국제 금융 질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쟤네들은 계속 판타지, 민족 해방 판타지에 기반한 식민지가 어쩌니, 우리의 조선이 어쩌니, 일제가 어쩌니, 이런 식으로 역사관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존재 기반에 대해서, 우리의 뿌리는 독립운동이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뿌리를 보세요. 항행의 자유, 국제교역 질서의 확립, 국제금융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있지,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쟤네들이 수박 바나나, 매국노, 토착이고라고 얘기하겠죠. 바보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족 해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주사파와 그에 경도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평화 운운하면 미국을 이 땅에서 축출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이죠. 그리고 그게 이재명이다. 이재명,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 그리고 그 자들과 도끼인 객끼인 문재인 세력.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르게 민주당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실체를 모른다. 그들이 주사파를 버리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괴멸적 패배를 안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나라 작살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주사파 세력이 바로하고 뭐 반일과 반미가 통제력을 잃고 날뛰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뭐 나름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 노력을 했는데 아유, 택도 없더라고요. 민주당은 주사파,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 이거에 반대하는 일부가 구좌파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주사파라고 안 부르고 구좌파라고 부릅니다. 민주당 내에서 주사파, 지금 이재명 세력, 이해찬 세력을 반대하는 일부는 그들을 구좌파 세력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구좌파라는 세계관을 준 거는 조기숙 선생인데, 조기숙 선생도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는 입장이나 이런 건 아니죠. 보면 다들 너무 정치를 나이브하게 봐. 참, 주사파, 구좌파에게 먹힌 걸 시민들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종전 발언, 그리고 더러운 평화 발언, 이거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의 발로입니다. 지금요, 이재명이 어저께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3주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건 여러분,
진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세계관의 발로지 그냥 일반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큰 세계관이 있는 거고 그 세계관 속에서 친중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친러적인 그거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라가 골로 가겠죠. 국민 여러분 절대로 저런 자들의 세계관에 현혹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 동맹의 지위를 잃으면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잃고 우리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이란 북한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으로 전락하면 5천만 인구를 부양하지 못합니다. 대참극이 벌어지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거를 무슨 음모론 내지는 공포탄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민주당이 총선을 이기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대참극의 중국 패권 하에 대한민국 이렇게 전락하죠. 여러분 북한의 그 꽃제비라든지 대기근 이런 거 우리가 국제 교역로에서 떨어져 나가고 친미국가 미 동맹 국가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한테도 북한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총선 다음 대선까지 너무 어렵고 민주당이 주사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저 386 세력들을 축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해야 됩니다.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